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새로운 챕터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예전에 배웠던 것만큼 그렇게 좀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 좀 간단한 바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전치사입니다. 자, 여러분 전치사라는 말 딱 듣는 순간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 전치사의 종류가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냥 막연하게 여러 개의 품사 중에 하나구나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좀 한자를 한번 좀 써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처음으로 또 이렇게 한자를 쓰는데요. 자, 제가 또 어렸을 때 이 청학동에서 그죠? 네, 영어 경시대 우승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전자가 앞전자입니다, 여러분. 한자로요, 그죠? 자,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네, 한글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치사. 적을 수 있는데 안 적는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걸 왜 강조했냐면요. 앞전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에 위치하는 단어인데 누구보다 명사보다. 명사보다 앞에 와서 주변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는 그런 단어들이 전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따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 전치사를 정답으로 고르실 때는요. 일단 적어도 명사보다 앞에 온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데 이 주변 상황을 보셔서 어떤 걸 써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결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낱낱이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전치사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명사보다는 앞에 옵니다. 하지만 역할은 문장에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명사를 꾸미는 역할로는 여러분 형용사라는 역할을 할 때도 있는 거고요. 문장에서 만약에 동사를 꾸몄다. 그렇다면 부사적인 역할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tourists are able to visit a lighthouse near the inn. 자, 여행객들은 등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near the inn. 지금 뭐 여관이나 숙소겠죠? 여관 근처에 있는 등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요. 여기서 near라는 단어가 여러분 전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명사보다 앞쪽에 왔죠? 근데 여관 근처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봤을 때 꾸미는 단어가 누굴까요? 여관 근처의 여행객, 여관 근처의 방문, 여관 근처의 등대. 바로 lighthouse, 명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역할 자체는 형용사적인 역할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요. Please hand in the expense report. 자, 여러분 handin이라는 단어는 동사로서 제출하다예요. 알겠습니까? 제출하다. 그죠? The expense report. 지출 보고서, 비용 보고서를요. 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부상, 5시까지 내 방으로 와. 뭐 이런 느낌이죠. 그죠? 자, 여기서 by라는 단어는 시간 명사 앞에 쓰는 전치사인데요. 5시까지. 이 말이 문장 안에서 뭘 꾸미고 있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5시까지 부디. 5시까지 제출하세요. 5시까지 지출 보고서를. 문장에서 꾸미기는 단어는 지금 hand이죠. 5시까지 제출하세요. 바로 동사를 꾸밀 때 역할은 부사적인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뭐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 여기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전치사는요. 지금 명사보다 앞에 써서 하나의 경우로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요.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구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단어가 아니고 여러 단어가 묶여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수 중에서요. 혼자 나와서 하는 그 싱글 솔로 가수들이 있어요. 그죠? 뭐 조용필 씨. 그죠? 아마 나는 뭐 조성 가수지만 뭐 슈퍼주니어라든지요. 소녀시대. 그죠? 이런 분들은 가수예요. 똑같은 가수지만 슈퍼주니어예요. 이 여러 명이 모여서 가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전치사는 함께 모여 다니는 그 멤버들 하나하나를 같이 묶어서 외우실 필요가 있겠죠. 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몇 개만 말씀드리면 following, 이거 이제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런 단어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독적으로 나옵니다. following 애프터거든요. 뭐뭐 후에라는 뜻인데 얘네들은 혼자 다녀요. 그죠? 솔로 가수예요. 하지만 밑에 있는 단어들은 듀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도 있어요. as of. 자, as of는요, 여러분.
몇 월 며칠 날짜로 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날짜가 많이 오고요. thanks to 덕택에 때문에 정도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because of랑 좀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ccording to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인용할 때 쓰는 겁니다. 그죠? 네. 누구 얘기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그죠? 야구 선수 이승엽 씨에 따르면 이럴 때 이렇게 할 때 그 얘기를 쓸 때도 있겠죠? 네. in compliance with. 자, 이 comply with라는 단어가 원래 무엇을 준수하다, 법칙을 준수하다라고 할 때를 쓰는 단어인데요. 바로 in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 본 방송은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그럴 때 쓰는 말이 in compliance with예요. 알겠죠? 네. 자, 구전치사. 수거적인 개념으로 알아두지 못하면 힘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전치사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단어 하나가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역시 토익에서는 타겟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하나의 뜻을 여러 애들이 갖고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 먼저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전치사는요. 일단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뒤에 시간 명사가 올 때 쓰는 전치사들 중에서 시점이에요. 이게 이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간에는 여러분 시점과 기간으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 시점 앞에 쓰는 단어들은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in, at, on, by, until, since 이 단어들을 의미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뒤에는 시점이 오겠구나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걸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그건 안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김대중 대통령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각각의 단어들은 시점과 결합이 된다라는 부분을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from은 부터가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3시부터 뒤에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나머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들은 이제 기간과 결합되는 전치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for, during. 이따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점이 아니고 기간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다만 차이점은요. for는 일반적으로 숫자가 포함된 기간이요. for 2 weeks. 2주 동안. 그 다음에 during은 보통 숫자가 안 포함된 특정 기간입니다. during the conference. 회의 기간 동안에 during the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동안에 그럴 때 쓰는 말이 되겠죠. 자, 이 단어들은 여러분 다 기간에 걸쳐서 쓰는 단어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조금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n이 원래 안에라고 해석하시겠지만 후에라고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가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2년 후에 돌아올게. 2년 후에 돌아올게. 날 기다려줘. Please wait for me. I will be back in 2 years. 2년 후에 돌아올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within. 이내에라는 단어는요. 기간 중에서도 숫자가 포함된 기간만 쓸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로 돈 갚아라에 within 30 days. 숫자가 포함된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 단어가 두 가지겠죠. for과 within은 숫자가 포함된 기간이라는 기간에다가 숫자 포함까지 신경 써야 되는 조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시간의 전치사는 시점과 기간으로 나눠졌다면 이번에는 장소의 전치사들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의 전치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뒤쪽이 위치라는 부분을요. 제가 다른 말로는 이렇게 해볼게요. 정의 반대말은 여러분 동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장소에 해당될 때 쓰는 전치사들은 지금부터 보실 것들이에요. 근데 뒤에 장소가 나오는데 움직이는 단어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죠? 네. 너 어디 살아? I live in Seoul. 서울에 살아. 서울이란 장소를 지금 가만히 놓고 살고 있는 거. 움직이지 않는 어떤 정적인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쫙 살펴보시고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정이라는 느낌을 갖고 하면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역시 in front of. 우리 집 앞에는 이마트 있다. 그럴 때 in front of my house. 그죠? 이마트 is located. 이런 부분도 움직이지 않는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또 지금 다른 파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정목자 이런 거 정타임 이거 하지 마세요. 자, 움직이지 않는 장소 앞에 쓰는 단어들 정말로 많습니다. 자, 특히 뭐 throughout 이런 말도 많이 쓰이죠. 그죠? 전 세계 throughout the world 이런 말 많이 쓰고요. 자, 지금까지 말하는 건 움직이지 않는 장소였다면 지금부터는 장소와 함께 잘 쓰긴 하는데요. 뒤에 나온 명사에서 장소입니다. 근데 얘는 움직임이 있어요. 어디를 향하여 방향이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버스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럴 때 this bus move 혹은 passes toward, through 다 방향이 움직인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자, 움직임이 느껴지는 장소와 잘 어울리는 전치사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장소와 시간은 전치사 중에서 여러분들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단어들이었다면 그게 아닌 단어들도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은 종류가 밑에 있는 4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 단어들은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유의 전치사가 들어갔다면 이 양쪽의 논리 관계가 원인이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냥 단순히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원인을 골라내면 뒤에 결과를 보고 앞에는 원인이겠군. 이렇게 따지시는 논리 관계를 이용한 문제가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네 종류를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의 반대말이 양보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양보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양보하면 여러분들이 그러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양보예요? 자리 양보 아니에요. 양보는 여러분 다른 말로 반대란 뜻으로 생각하십시오. 반대. 논리적으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사가 오고 뒤쪽에 나오는 어떤 이 두 문장 사이의 논리 관계는 반대인 겁니다. 나는 비록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짠돌이다. 반대적인 논리와 연결되는 전치사들이 despite, in spite of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 다음에 조건. 여기 나온 단어들은요. 이 if에 해당되는 단어들의 대응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텐데 marrying 같은 단어, 뭐뭐가 아니라면 요건 이제 if의 반대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되겠죠? 네. 자, 조건. 그 다음에 제외하고라는 뜻. 그죠? 이만큼을 빼고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제외가 있다면 좀 첨가가 있어야 되겠죠? 첨가는요.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뭔가를 덧붙인다는 느낌이겠죠? In addition to, besides, including. 그러니까 솔직히 이 단어들은요, 여러분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다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모양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겠죠? 시험에서 in addition to와 beside가 같이 나왔다. 두 개는 동의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되게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 다양한 시간, 장소, 원인, 양보 이와 같은 전치사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의미와 관련된 전치사들 몇 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나온 애들의 대표는 about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들의 뜻이 다 about이에요. 그러니까 동의어입니다. 앞으로 regarding도 about이고 concerning도 about이에요. 특히나 형태적으로 여러분 ing가 붙었다고 해서 분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 안 됩니다. 이 모든 단어들의 동요는 about이에요. 다음번에 친구가 야, 용지야, about은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씩 살짝 던지는 거죠. concerning, regarding 하나씩 막 던지면서 as to 10개 한번 대보세요. 많은 친구들이 물어볼 겁니다. 너 요즘 토마토에서 토익 듣니?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다라는 자랑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about의 뜻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기타라는 부분에서는요. 몇 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라는 단어는요. 로서라고 하지 마시고요. 동격이에요. 동격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with라는 단어가 함께가 아니고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의 개념으로 많이 쓴다는 겁니다. 시험에서 좀 자주 빈출되는 전치사 같다면 as와 with예요. 즉 시험장 갔어. as가 답이 되는지 아닌지는요. 양쪽 단어가 동격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격이면 as고 동격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용재 써놨어. 이용재 써놨고 여기다가 as가 맞냐 안 맞냐.
뒤쪽에 단어를 봤더니 장동건이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요. 자, 동격입니까? 아닙니까?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단어죠. 정답으로 as.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동격이 아니면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나왔던 중요한 전치사들의 포인트. 여러분들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제가 그 포인트들을 좀 이렇게 명백하게 설명드렸죠? 시간이냐, 시간 안에서 시점이냐, 아니면 기간이냐, 움직임이 있냐, 없냐, ing가 붙었지만 전치사이다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직접 문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치사들의 구별은요. 항상 뒤에 나온 명사를 먼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명사와 연관돼서 뭔가를 얘기하기 때문이겠죠. 자, 박스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눈으로 그려보세요. 상자를 그려보세요. 상자. 상자 하면 떠오르는 전치사. 뭔가 한번 대충 나올 겁니다. 상자 위에다가 뭘 쓰는지 상자 안에다 뭘 넣을 것인지 생각하시겠지만 주변 단서가 뭐냐면요. If you are 너 만약에 dissatisfied with the product 좀 제품에 좀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그 물건을 만족스럽지 못한 물건을 상자 어허다 상자 안에다 집어넣고 다시 반납하시는 거죠. 상자 위에다가 막 테이프로 붙일까요? 아니겠죠. Return it in the box. 상자 하면 웬만하면 여러분 in the box입니다. 그죠? 상자 안에 집어넣어. 너에게 보내줬던 그 상자 안에 다시 집어넣고 보내라는 얘기겠죠? 정답은 in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box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상자라고 하지 마시고 return it in the box. 이 표현법으로 기억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전치사의 구별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요 정도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for하고 during이라는 단어는요. 둘 다 시간 명사 앞에 일반적으로 잘 쓰죠. down과 along은 일단 장소적인 개념에 잘 쓰는 단어예요. 아래 뭐뭇을 따라서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온 단어 볼까요? The peak season. 명사를 보라고 했던 건 기억하실 거잖아요. 그죠? 자, 성수기예요. 성수기. 그죠? 시간이겠죠? 자, 먼저 제끼시고요. 두 개의 보기 중에 제가 for라는 단어는 여러분 숫자가 포함되는 특징적인 성격이 하나 더 있다고 했었죠? 없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during the peak season. 성수기 동안에 이런 뜻인 겁니다. 그죠? 네. 제가 알고 있는 후배 중에 김성숙이라고 있어요. 걔 별명이 맨날 성숙이 이름이 픽 시즌 영어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문제는요. 일단 뒤쪽에 나오는 명사를 먼저 보시는 게 전치사 구별 문제죠. The government agency. 그죠? 네, 정부의 기관이에요. 정부 기관? 내 중에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앞쪽에 보니까요. are controlled. 뭔가 규제를 하고 제재를 가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Restrictions on the allowable levels of chemicals in product. 제품에 허용되는 이 화학품에 대한 수치에 대한 제한이라는 것은 누가 보통 컨트롤하는 겁니까? 정부기관에서 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 by라는 단어는 수동태 뒤에 나오는 by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동태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치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by는요. 앞에 나온 동작을 직접 행한 행위자를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컨트롤 누가 했어? government agency가 한 겁니다. 행위자를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 누구? by. 수동태 by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전치사는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종류가 많고요. 논리적으로 따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예문과 함께 이 부분을 살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전치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그 전치사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는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쓴다. 명사의 상황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일반적으로 배워봤다면, 자,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이 전치사와 관련된 조금 특별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긴 게 전치사처럼 생겼다면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생긴 건 다른 품사처럼 생겼지만 알고 보니 전치사였네.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뒤에서 보니까 여자인 줄 알고 막 쫓아갔어. 딱 보니까 남자. 막 놀란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저도 예전에 사실 머리를 좀 길렀을 때는 뒷모습이 여자 같다는 얘기도 가끔 듣기도 했는데요. 네. 정말 죄송하네요. 네. 자, 지금 나오는 단어들.
일단 형태적으로 ing가 붙어 있어요. 하지만 전치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뒤에 명사를 취할 수 있는 성격이 있고요. following, after의 동의어겠죠? 그 다음에 regarding, about의 동의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onsidering, 뭐뭐인 점을 고려해 볼 때라고 할 때 여러분 좀 이따 나오는데요. given이란 단어도 동의어예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concerning, 다시 한번 about 동의어고요. including, 분사 아닙니다. 다 전치사입니다. ing가 붙은. 두 번째, excluding, 제외하다. except의 정도의 느낌이겠죠. 그 다음에 bearing, without 정도의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given, 역시 아까 동의어로 considering 이란 느낌이겠죠. given your age, 너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you look so young, 너 참 어려 보이는구나, 동안이구나. 전치사 형태적으로 특이한 애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 아까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무엇이냐면요.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 이상이 같이 다니는 단어들은요. 혼자만 하면 안 돼요. 멤버가 두 명이야. 그럼 두 개 같이 외우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as of는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뒤에 시간인데 시간 중에서도요. 기본적으로 날짜가 잘 와요. 3월 6일부터 2월 7일부터 전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토마토 토익 리딩으로 공부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날짜. 그 다음에 up to라는 단어는요.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일반적으로 숫자가 좀 잘 와요. 알겠죠? 특징적인 부분들 두 가지가 좀 특징적이고 나머지 건 여러분들이 뜻과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related to라는 건데요. 이것도요. 뭐뭐사 관련하여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사실 뭐 with라든지요. 뭐 about 정도의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뭐뭐과 함께 느낌이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by means of 요거 이제 보통 수단 이런 거 많이 쓰죠. 덕분에란 정도의 thanks to라는 단어도요. 사실 because of랑도 느낌이 조금 비슷할 수도 있어요. because of 때문에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쨌든 두 단어가 하나의 몸체를 갖고 있다는 거,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in compliance with, 무엇을 준수하여라는 뜻인데요. 원래 동사 comply with가 여러분 준수하다라는 동사 구예요. 거기서 나온 표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익에서 잘 나오는 파트가 in honor of, 누구누구의 퇴직 파티를 기념하여서 in honor of his retirement, 그의 퇴직을 기념하여. 그 다음에 담당자라고 할 때 잘 쓰는 단어 in charge of, on behalf of도 잘 쓰네요. 의미에 맞게 수거적인 개념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구전치사를 보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실 부분이 conjunction with, in conjunction with 하면요. 원래 conjunction이 접속사라는 뜻이에요. 접속사인데 이 두 단어가 접속됐다는 얘기는 협력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뭐뭐와 협력하여라고 할 때 이런 단어를 또 많이 쓰고 있고요. in light of, 뭐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추어 주어 light, 빛이 있는 거예요. 그죠? 뭐뭐에 비추어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에 어떤 기준을 보통 적용시킬 때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in accordance with, 원래 여러분 accord란 단어가 일치조화라는 뜻이에요. 일본 차 이름 중에서도 흥하 고드라는 차가 있어요. 네, 그 차도 원래 일치조화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치하여 정도로 뜨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in observance of라고 보시면요. 원래 이 observe란 단어가요. 동사로는 원래 관찰하다는 뜻도 있지만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준수하여라고 할 때 in observance of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할 때 뭐 as a result of. 사실 이건 뭐 조선시대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할 정도로 자주 봤던 동사가 되겠죠. 제가 훑고 넘어간 부분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쓰이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밖에 이제 관용 표현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요. 관용 표현법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바로 이거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많이 쓰는 요즘에 뭐 트렌드의 관용 표현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죠? 네. 뭐, 레알?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진짜 레알? 야, 레알 맛있다. 이게 레알이 정말 그 레알의 의미도 있겠지만 관용적으로 쓰는 거죠. 그죠? 네. 자, 이 표현법에서 관용적인 표현법은 in advance. 사전에 미리라는 뜻이에요. 자, 동의 하나만 적고 넘어갈게요. beforehand. beforehand. 사전에. in the dictionary 하지 마시고. 그건 아니에요. beforehand. 미리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painting class. 그 미술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들은요. 사전에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라는 뜻이죠. in advance. 관용적 표현법 첫 번째였겠고요. 두 번째 관용적인 표현법은 무엇이냐면요. reaction. 자,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도 사실 제일 학생들이 요거를 보여주면 제가 좋아한다. 그게 바로 리액션이에요. 그죠? 제가 뭔가를 딱 했을 때, 여러분 앞에서 제가 뭐를 했어요. 그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와! 라고 하는 이 강의를 보여요. 그 리액션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토익에서 중요한 건 reaction to. 전치사 to가 같이 다닌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 네. 여러분 리액션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좀 해주세요. 제가 뭐 한번 해볼게요. 그죠? 지금 나오는 분들 몇 분 계시네요. 그죠? 자, reaction to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뭐에 대한 반응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네. The workers' violent reaction to the pay cut. 월급이 감축된 부분에 대한 근로자들의 폭력적인 그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정도로 해석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different. different는 다른이라는 뜻이보다는 be different from. 항상 이 from과 같이 다니는 그 수거라는 개념이죠. from이 원래 이제 구별의 느낌을 갖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be different from.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동사에 관련된 관용 표현법은 worry. 걱정하다라는 단어는 항상 about과 같이 다니죠. Don't worry about me. 야, 내 걱정하지 마. 이런 뜻에 많이 쓰이죠. Worry about the matter. 그 문제 걱정하지 마. Worry about. 관용적인 표현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형태적으로 특이한 애들 신경 써야 됩니다. 한 단어가 아닌 두 단어 이상으로 같이 무리지어 다니는 전체들 신경 써야 됩니다. 세 번째, 관용적인 표현법들은 정말 말 그대로 표현법이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이러한 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인트로 갖고 우리가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관용 표현, 형태적으로 특이하다. 그리고 항상 같이 다니는 수거적 개념이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4개의 보기에서요. 서로 다른 전치사들을 분석하는 문제인 것 같죠? 이분이란 단어만 부사예요. 일단. 그러니까 명사 앞에 쓰는 그 자리에 일단 부사는 옳지는 않습니다만 정답으로 무엇을 고를까라는 부분에서 under consideration A번을 고를 수 있었던 것은요. 저희 교재 자세히 나오지만 원래부터 두 단어는 하나의 표현법으로 잘 쓰는 단어이기 됩니다. 뭐뭐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under consideration. 네, 딱 그 모션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listening에서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1 in your textbook. A. He is under consideration.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표현법입니다. 그 밖에 뭐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라는 뜻도 우리가 많이 쓰겠죠? 저희 교재에 이 부분이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적인 표현법 under. 자, 두 번째는요. to, out, about, over. 전치사죠. 일단 살짝 뒤쪽에 나온 단어 the question. 질문. 질문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솔직히 딱 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앞쪽에 보니까 unanswer. 답변이죠. 질문과 답변의 관계 뭐죠? 질문에 답변하는 거죠. unanswer to. 항상 같이 됩니다. unanswer to the question. 동의어가 하나 있다면요. solution이라는 단어도 한번 적어볼게요. solution. 그죠? 해결책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도 뒤에 to가 전치사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네. 정답은 to. 외울 때는 an answer to the question. 이렇게 외우시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해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요. 자, of, about, through, in. 자, 일단 뒤쪽에 나온 단어 making their connection. 살짝 와두는 단어가 사실 없죠. 그렇다면 항상 앞쪽으로 보시는 겁니다. 제 문제 푸는 습관이 이렇죠. 뒤를 보고 나서 바로 정해진 게 있다면 골라도 되는데 없다면 앞쪽이에요. 그럼 대부분 수거적인 개념이 많이 정답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자, worry. 제가 한 2분 전에, 1분 28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don't worry about me. 내 걱정하지 마. worry about은 여러분, 같이 다니는 관용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worry about. 정답은 몇 번이죠? B번입니다. 전치사 문제는 여러분 그 맥이라고 하죠. 그 컨텍스트 주변에서 답을 골라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기 정답 고르기 위해서 여러분 막 여기를 읽었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실제 토익 시험장 가셔도 여기를 읽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수거나 표현법은 보자마자 골라낼 수 있는 부분이 더 강하기 때문이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전치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 또 예외적인 것들까지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